대학을 마치고 한국을 군대를 가려고 온 건데 그때가 23살? 24살 24살에 왔는데 병원 실습을 하면서 석사과정 뭐라고 의사고시를 패스를 해야 되거든. 공부할 게 너무 아득한 거야. 너무 힘들어. 너 지쳐 있었고 2학년 때부터 부모님한테 자 이거 진짜 적성이 안 맞는다. 한국으로 이제 도망을 온 거죠. 군대 간다는 핑계로 신체 검사 받으러 딱 가서 합격조회도 아무것도 안 되고 중학교 이후의 기록도 아무것도 없고 그 금융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현역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대체 뭐냐. 초등학교를 몇 번 제가 전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졸업한 학교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들어 평화동에 있었다. 그럼 평화동에 있으니까 평화초등학교겠지? 평화초등학교로 냈어. 평화초등학교에 실제로 있었어. 학교 여기 졸업생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를 물어봤는데 안 나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의심이 가지. 너 대체 왜 다닐라 그러냐. 군대를 왜 가려고. 중국의 지령을 받고 온 사람이지. 다시 떼고 막 서류 다시 떼고 학교 가서 찾아가고 해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군대를 갔어요. 엄청 실수했죠. 그냥 방해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줬어. 몰랐구나. 순수했구나.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군대를 의무병 지원하고 통역병 지원했는데 둘 다 합격했어요. 좀 늦게 오라는 거야. 12월 달은 그냥 일반 영장이 나온 거고 4월인가 5월인가에 오라는 거야. 합격했던 거를 다 포기하고 그냥 일반 영장으로 갔어. 안 빼주시나 그러니까 너 이거 일반 소총수야. 6. 잘 전역하고 뭐하지? 전역하고 나니까 정말 이제 뭐하지? 정말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나는 뭘 해야 되나. 가긴 싫고. 중국 가긴 싫고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아무것도 모르고 돈은 벌어야겠고. 한국 사회는 이제 얼마 안 됐잖아. 그치. 그냥 군대에 있다가 나온 거잖아. 성인 돼서. 에버랜드에 들어갔어요. 그때 에버랜드 그랬구나. 그때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어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쉬운 거는 에버랜드 같다. 왜냐면 그 친구는 에버랜드 일 했었거든요. 중국어 할 줄 알면은 거의 프리패스다. 1년 정도를 다녔는데 물론 일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는데 그쵸? 맨날 끝나고 기숙사에서 술 먹고 한다며. 맞아요. 퇴근길에 이제 젊은 애들. 같이 막 놀이기구도 같이 타고 통장을 보니까 안 모이는 거야. 물론 너무 시급이 작아. 기숙사도 있고 뭐 물론 평소 그때 일하는 거에 비하면은 많이 모이는데 또 친구들이랑 놀고 뭐 하고 나이는 올라가고 있는데 돈 쓰고 하니까 통장에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무작정 진짜 인터넷에서 무작정 쳐봤어요. 돈 모을 수 있는 직업. 근데 쭉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항해사가 있는 거예요. 추석에 되게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항해사를 하는 분이었어. 그분이 또 우연히 또 왔네? 괜찮은 것 같은 거야. 뭐야 딱딱 맞아 떨어졌네 뭐가. 이게 운명인가?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연수원이란 곳에서 12월 달에 뽑는데 딱 그 추석 지나니까 이제 준비하면 딱 되거든. 한번 해보겠다 해서 서류를 냈는데 덜컥 합격해서 면접 오라는 거야. 모르겠다. 약간 아득하니까 무서울 거야. 그쵸. 아예 모르는 일이잖아요. 배 타는 건. 지인도 없어. 지인도 없고 인생에 얼마 없다는 기회 같은 거야. 타이밍, 사람, 순간. 가서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오케이. 진짜. 결정했어. 그래서 연서 들어가. 올해 갔어. 연수를 갔어요. 27이었다. 시험 볼 거 시험 보고 선종도 몰랐어요. 뭐 벌크가 뭐고 케미컬이 뭐고 유조선이 뭐고 형들이 그런 정보 찾을 때 가만히 웃으면서 놀고 있었어. 그쵸. 해피. 그쵸. 사람들 좋아. 사람들 좋아.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똑똑하면은 좋은 데 가겠지. 사실 좀 안 좋은 배를 탔어요. 힘든 배를. 처음에? 네, 실습을? 그때 당시 좋은 데라고 하면 SK, 해영, 현대, 항해 A반 B반에서 50명. 50명. 기관 A반 B반에서 50명에서 토탈 100명이었어요. 그러면 과반수 이상은 그래도 대기업에 다 가겠네? 그쵸, 많이 와요. 공부를 못했나 거기서? 저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욕심이 없었어요. 형들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남는 데 가면 되지 뭐. 어차피 그러니까 완전 심각하네. 실습은 실습이고 연계 취업의 보장이 그렇게 크게 안 됐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나는 뭐 좋은 데 갈 수 있다. 중국 배라도 타면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네. 중국 한국 오가는 그 여객선 타고 싶다. 크루즈를 타겠다 생각했어.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저런 화물선 나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생각했었죠. 정말 심각했죠.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오케이. 때리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왜? 사람도 뭐가 그렇고. 문제였어? 처음에는 가르치겠다는 욕심이 많으셨어. 그 나가로 사는 사람이구나. 남을 가르치는. 그분이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되게 좋은 분이세요. 표현의 방식이 좀 잘못됐을 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분이 환경이 약간 여유가 없구나. 해사고를 나오셨는데 그 당시 해사고 1등이셨대요. 고려 해운에서 사망사가
그렇게 괴롭혔대요. 괜찮은 회사였었는데 회사고 나온 너 같은 애가 다닐 때가 아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실습 다 못 마치고 쫓아내게 할 거다. 진짜 그 센조가 나이가 좀 있었나? 선장님이?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젊었어? 젊은 분이셨는데도 많이 안 됐네 그럼 나이가? 네. 젊네. 30 후반. 너를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계속 괴롭히니까 승선 실습 한 달 남겨놓고 이 한 달 못 채우게 하고 내린다 해서 괴롭히면 더 강도가 심해진 거야. 자서 자의하선 하신 거야. 그 회사고 출신이 자의하선을 해서 내렸다. 아무 데도 안 받아줬대요. 케미컬 회사에서 사정 그렇게 들었다, 얘기를 들었다. 그럼 실습을 해서 다시 한 달 부족한 거 채우는 거 플러스 더 한 거죠. 선장님은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자기는 그렇게 실습 때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실습 받는 애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졌구나.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욕심은 과한데 사실 승선 실습 처음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너무 그쵸. 과하게 너한테 지식을 때려 넣으려 그러니까 그쵸. 너가 이제 과도했고 그쵸. 그게 너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가르치는 방식도 조금 잘못되긴 하셨어요. 사람은 채찍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거 해오고 뭐 숙제 내주고 그런 건 기본이고 조금 틀리면 막 안 좋은 말씀하시고 막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또 너는 6개월을 버틴 거야? 그쵸. 10개월 했거든요. 맞다. 저 11개월 정도 탔습니다. 야 머리가 안 빠질래 안 빠질 수가 없다. 그니까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실습을 가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실습생이 2번이나 도망간 거야. 한 명은 일주일 하고 도망가고 한 명은 2주 하고 도망가고. 쟤도 그러겠다. 아무래도 배에서 협상 공략이 있고 괜히 사람들한테 배타적으로 되게 돼 마인드가. 근데 제가 한 2달 지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되게 잘해주는 거야. 아유 막 너 성격이 좋긴 좋아. 실습생 해가지고 사람 어울리는 게. 저도 그때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회사에서 취직 하기 싫었어. 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어서 오세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중국에 일이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도망갔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쉬니까 에너지 충전이 되고 그쵸. 에너지 충전이 되니까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배 이제 라이센스도 땄는데 항해사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데 취업박람회 가고 뭐 지원서 내고. 그때 다시 깨달은 거죠. 나는 구나. 나는 좋은 데를 실습을 나갔어야 됐구나. 너 실습 어디 나왔어? 뭐 어디 나왔는데요? 하니까 거기서 끝인 거야. 볼 수조차 없는 거야. 제가 이력서를 돌리면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막 중국에서 뭐 했고 막 자격증도 막 외국어 자격증 막 중국어, 일본어, 영어 막 쭈루루 다 있고 실습 자체도 좋은 데가 아니니까 굳이 뽑을 그게 필요 없는 거야. 실습 자체를 조금 좋지 않은 데서 했었고 해가지고 취업이 잘 두드리는데 안 돼. 그쵸. 근데 그러다가 이제 형을 만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통해서 그쵸. 네.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그래프트 취업이 된 거야. 취업이 된 거예요. 아 그때 이제 거기서 그 해외 연수할 때 좀 이쁘게 보셔가지고 우리를. 카케리를 그렇게 타게 된 거네. 그쵸. 롱 스토리네. 그쵸. 항해사까지 하는 데가 너무 긴. 또 많은 교훈과 많은 경험이 됐고 그쵸.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3항사 잘 타고 2항사 잘 타고 세 배 탔죠, 3배. 세배 탔어? 3배를 탔어요. 시간이 빠르구나. 그쵸. 저 되게 오래 탔어요. 아 그래? 저 11개월, 10개월, 11개월 이렇게 탔어요. 사실 힘든 거나 이런 건 딱히 없었어요. 그치 생각보다 이렇게 사람만 이상하지만 않으면 그쵸. 일적으로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힘든 건 아니야.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만났던 분들 다 좋은 분이었어요. 좋은 회사 갖고 좋은 사람들. 선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 다 너무 좋은 분들이고 너무 재밌었고 다 좋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맞아. 그- 그런 생각 자연스럽지. 내가 배를 타면서 이렇게 있는 거는 그 사회와 격려돼 있잖아요. 있지. 강제도 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바다 위에서 보내고 시간을 쓰고 있는데 시간을 바다 위에서 보내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건데 시간을 머니로 바꾸고 있는 거지. 그쵸. 근데 그러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싸다. 맞아. 알아요. 저 본인이 알아요.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는다면은 이 월급 주는 회사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배 타는 게 내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의 가장 높은 선이야. 물론 그건 더 그 위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내가 그릴 수 있는 선에서는 낮진 않아. 그쵸. 실질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회사 중에서는 돈도 꽤 모았겠네. 제일 많이 길게 팍팍 탔으면. 그쵸. 좀 모았었어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 게 너는 이제 연수원을 통해서 갔지만 그 큐를 받고 군대 정도 하잖아? 그러면 그때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내 인생의 시간을 태우면서 돈을 받고 있는 듯한 그게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아. 맞아요.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다른 데로 새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든다 볼까? 맞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쭉 배를 탄다면은 선장을 달고 해도 다 바다에서 보낼 텐데 내 인생을 지불해서 얻는 돈 치고는
적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가서 야 그러면 네 인생 돈으로 바꿔봐 하면은 바꿀 수 없는 거는 팩트긴 한데 제가 카케를 탔잖아요. 그러면은 독일 가면은 BMW, 포르쉐 막 이런 차들 막 신는단 말이에요. 목적지를 보면 평택이야. 그러면 아니 이 좋은 차들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나도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일단 배 타서는 이거 못 산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치기 젊은 그런 치기로 이제 그만두고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거 외에 뭐 힘들었던 점은 있어? 승선해서? 그게 제일 크다. 일단 그쵸, 그게 그것 제일 때문에 왜 그게 제일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고 왜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이제 궁금하잖아. 어떤 점이 힘들어서 그만뒀는지 혹시 그런 게 저는 일단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업무 자체도 이렇게 막 힘들진 않고 잠 좀 못 자는 거? 그치 잠은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한개 길고 하면은 뭐 수면 시간 충분히 보장받긴 하지만 오히려 어쩔 때는 시간이 좀 넉넉하지. 그쵸, 넉넉하게 자기가 말하기. 예, 포트 들어가고 그러면은 엄청 바쁘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뭐 다 좋았어요. 어렵진 않고 힘든 거 하나도 없고. 새로 또 이렇게 막 다른 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 한번 해봐라. 아니, 되게 동기들 보면은 만족하고 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철이 덜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젊으니까. 네, 다른 형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거기서 그때 당시에 제 기수에서 나이가 두 번째로 어렸거든요. 나이 어린 게 깡패니까. 나이 어리고 들어가서 제가 정신 못 차리고 좀 배를 그만둔 걸 수도 있어요. 나이 먹고 좀 갔으면은 그것도 있긴 있어. 네, 나이 먹고 나이가 갔으면은 넘어가고 좀 또 생각 또 달라. 맞아요. 30살에 그만두는데 지금 31살이잖아요. 30살 넘는 형들이 수두룩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들은 지금 거의 1항사 막 다 목전에 두고 1항사 된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잘 타고 있어요. 다 만족하고 타고 있고. 결혼은 다 잘 하셨나? 그쵸. 다 지금 하고 이 항해사라는 직업이 진짜 결코 나쁜 직업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고 사회가 단절돼 있고 물론 인터넷 되긴 하지만 그 고독과 싸워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직업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와서 뭘 하고 있는지 너가 지금 자세하게는 뭐 말씀드리긴 그런데 학교의 시설 관련된 뭐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친구가 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가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해가지고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데 친구는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거고. 그쵸. 사장인 친구 밑에 고용된 거죠. 나 네 밑에서 일할 생각이 아니라 너한테 배워서 내 사업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처음 들어가서 시작하게 된 거고 지금은 배우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아직은 그 사업 단계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 배를 그만두고 내린 건 아니라서 언젠가는 제 사업을 하고 친구가 사업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배워가지고 너도 너의 인맥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느 너가 포션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돈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그 길로 한번 젊은 치기로 해서 나가보고 싶다는 한 2년 뒤에 케미컬 타고 있을지 몰라야죠. 전화해서 뭐 자리 있냐고 물어보면 자리 많으니까 그쵸. 새로 하려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 뭐 승선을 꿈꾸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뭐 일반 뭐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학생이시든 고민이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될까? 2년마다 고민이 네. 계속 찾아오지.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도 전공 하나도 못 살려서 돌아왔고 배 타는 것도 그 개고생해서 돌아와서 다른 일 하고 있고 너 그거 그렇게 한 거 후회하냐? 저는 후회는 없거든요. 정말 거기서 최선을 다했고 해봐야 아닐까 인간. 그쵸. 이거 보시는 다른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20대 지나서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찾으면 진짜 행운한 거고 정말 또 행운하죠. 알기가 힘들단 말이야. 맞아요. 인간은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게 내 생각에는 30까지는 넘어가야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야.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승선을 어느 정도 하면서 돈을 세이브를 하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다. 맞아요. 이 통장 안에 1억을 꽂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 사업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까불거릴 수 있는 게 배 타면서 모았던 그 돈 그게 정말 크거든요. 좋은 얘기, 좋은 시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갑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再见.